옛날 아주 먼 옛날에 높은 산봉우리가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는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연화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나이에 시집을 와서 남편과 함께 정성껏 시부모를 모시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안타깝게도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기구한 운명을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지만 그녀는 슬픔을 꾹 참아내며 묵묵히 집안일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와는 달리 욕심 많은 시댁 식구들은 남겨진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며 그녀를 눈엣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를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에게는 남편이 살아생전 장터에서 데려온 백구라는 이름의 하얀 개 한 마리가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백구는 영특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연화가 슬플 때면 곁으로 다가와 꼬리를 흔들며 손을 핥아주었고 그녀가 고된 밭일을 할 때면 항상 곁을 지키며 든든한 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 부부는 이런 백구조차 밥만 축내는 짐승이라며 구박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연화가 백구에게 남은 밥을 주는 것조차 아깝다며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모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백구를 껴안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어두운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고통을 홀로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밤 시동생은 아내와 함께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집에 남아있는 한 자신들이 형님의 모든 재산을 온전히 차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떻게든 그녀를 내쫓을 빌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형님도 안 계신데 저 여자를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요? 마을 사람들도 과부가 집에 있으면 재수가 없다고 수근거린다고 하니 이참에 내보내 버립시다. 시동생의 말에 그의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며 연화가 집안의 복을 깎아먹고 있다고 험담을 늘어놓으며 당장 내일 아침에 그녀를 몰아내자고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찬소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마당으로 연화를 불러낸 시동생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형님이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으니 너는 우리 집안에 화를 불러오는 불길한 존재다. 그러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말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시동생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연화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는 갈 곳 없는 자신을 내쫓으려는 시동생의 발치에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과 당장 떠나라는 호통뿐이었고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동서 역시 독서를 퍼부으며 연화가 입고 있던 낡은 옷가지 몇 벌을 보따리에 대충 싸서 마당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까운 쌀 축내지 말고 어서 내 갈 길이나 가거라. 어디 가서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말도 꺼내지 마라. 동서의 매정한 말에 연화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구석에 묶여있던 백구가 상황을 눈치챈 듯 사납게 지저대며 시동생 부부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백구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줄을 끌어당겼고 그 기세에 놀란 시동생은 몽둥이를 들고 백구를 때리려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연화는 백구가 매를 맞을까봐 겁이 나 서둘러 백구의 목줄을 풀고 품에 안았습니다. 제가 떠날 테니 제발 백구만은 때리지 마세요. 이 아이와 함께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그녀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하며 바닥에 떨어진 초라한 보따리를 어깨에 맸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코방귀를 뀌며 그녀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감시하듯 서 있었고 연화는 정든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밀어내는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은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걷는 연화의 등 뒤로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에구, 저 불쌍한 사람을 저렇게 맨몸으로 내쫓다니 시동생 부부가 참으로 독하구먼.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연화를 도와주거나 머물 곳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시동생 부부의 눈치를 보거나 과부가 된 연화가 자신들의 집에 애군을 가져올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눈바람이 몰아치는 산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바닥이 시리고 손끝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백구는 그녀의 다리 곁에 바짝 붙어 천을 나누어 주었고 그 온기만이 연화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길은 더욱 험해졌고 연화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인간은 보이지 않았고 늑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 내 팔자가 어찌 이리도 기구한가. 차라리 남편 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연화는 절망적인 생각에 잠시 길가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백구가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핥아주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이 곁에 있으니 기운을 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백구의 따뜻한 위로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 중턱즈음에서 다 쓰러져가는 낡은 오두막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문짝은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추위를 피할 곳이 간절했던 연화에게는 그곳이 천금 같은 안식처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조금 덜 추울 뿐 먼지가 자욱하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보따리에서 낡은 치마를 꺼내 바닥에 깔고 백구와 함께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백구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잠시 고단한 눈을 붙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오두막 틈새로 들어오는 칼바람이 연화의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결에도 몸을 떨며 신음을 내뱉었고 백구는 주인의 몸이 식지 않도록 자신의 털뭉치를 최대한 밀착시켰습니다. 백구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주위를 경계하며 혹시라도 산짐승이 다가오지 않을까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연화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슬픈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굳세게 살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잠에서 깬 연화는 눈가에 맺힌 이슬을 닦아내며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영리한 백구와 함께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연화는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부서진 문짝을 대충 끈으로 묶어 고정했습니다. 백구는 산속을 뛰어다니며 마른 나뭇가지를 물어다 주었고 연화는 그것으로 작은 불을 피워 몸을 녹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던 찰나의 백구가 어디선가 칡뿌리 몇 개를 물어와 그녀의 앞에 놓았습니다. 너도 배가 고플 텐데 이걸 내게 주는구나. 참으로 고맙다, 백구야. 연화는 칡뿌리를 씹으며 허기를 달랬고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삶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로 내려가 삭시를 구해보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기피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마을 곳곳에 연화가 집안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은 침을 뱉거나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억울한 누명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연화는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나무를 캐거나 약초를 찾아 장터에 내다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백구는 언제나 그녀의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위험한 구덩이나 뱀이 있는 곳을 미리 알려주며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산속에서 귀한 약초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백구가 숲속을 향해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고 나무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동생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연화가 산속에서 혹시라도 값비싼 것을 찾아내어 잘 살게 될까봐 감시자를 붙여둔 것이었습니다. 감시자는 연화가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비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시동생의 집요한 악의에 몸서리를 쳤지만 백구가 곁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연화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명복을 빌며 자신과 백구의 안녕을 기도했습니다. 비록 낡은 오두막에서의 생활은 고달팠으나 시댁에서 구박받던 시절보다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구한 지푸로 신발을 삼고 칠동굴로 바구니를 짜서 생활 도구를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백구는 주인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밤이면 집 주변을 순찰하며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연화가 도둑이라는 소문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저렇게 산속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할머니는 가끔 산에 나무를 하러 오는 아들로부터 연화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백구 한 마리 데리고 산속에서 고생이 많구나. 욕심 많은 시동생 놈이 천벌을 받을 게야. 김할머니는 연화가 예전부터 얼마나 심성이 착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옥수수 몇 알과 감자를 챙겨 아들 편에 연화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따뜻한 정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차갑게 등을 돌렸어도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심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영리한 개를 넘어 연화의 감정을 온전히 공유하는 존재였습니다. 연화가 남편 생각에 잠겨 먼 산을 바라볼 때면 백구는 턱을 그녀의 무릎에 올리고 슬픈 눈망울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산길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을 때는 백구가 직접 마을까지 내려가 김할머니의 집 마당에서 지저대며 사람들을 오두막까지 유인해 오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연화는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백구의 영특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의 충성심은 연화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이었고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산속의 생활은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며칠 동안 물로만 배를 채우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목보다 백구에게 줄 것을 먼저 챙겼지만 백구는 주인이 먹지 않으면 자신도 먹지 않고 버텼습니다. 결국 연화가 한 입을 먹어야 백구도 겨우 먹이를 입에 댔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연화는 추위를 잊기 위해 밤마다 예시하기를 백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착한 흥부가 복을 받은 이야기나 충성스러운 개가 주인을 구한 이야기들을 속삭이며 그녀는 언젠가 자신들에게도 좋은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한편 시동생 부부는 연화가 산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백구가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을 데려갔다는 소문은 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개가 보통 영물이 아니라는데 나중에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어쩌지? 시동생의 아내는 남편을 부추겨 연화를 더 멀리 쫓아내거나 백구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그들은
연화가 가진 소박한 평화조차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마을에 해를 끼치는 요물을 키우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교활한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오후 연화는 땔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마을 입구에서 서성이는 시동생을 발견했습니다. 시동생은 연화를 보자마자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여기서 고집을 피우고 계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형수님 때문에 산신령님이 노하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이 산을 떠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시동생의 협박에 연화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시동생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백구는 시동생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백구의 본능은 저자가 조만간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을 칠하며 백구의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백구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하늘이 도와주실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 욕심이 어떤 파멸을 불러올지 연화는 알 수 없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상월의 밤은 유난히 길고 적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오두막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백구를 곁에 둔 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바람소리에 나뭇가지가 창문을 때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품 안의 백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만은 끝까지 나를 떠나지 말아다오. 너는 내게 남겨진 마지막 선물과도 같단다. 백구는 대답 대신 그녀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차가운 현실 속에서 오직 이 작은 생명체만이 진정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를,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젠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을에는 어느덧 연화에 대한 동정의 여론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재산을 독차지하고도 형수를 저토록 박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동생의 세세한 권력과 돈 앞에 대놓고 말하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연화는 이런 마을의 분위기를 알지 못한 채 오직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은 수척해졌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구 또한 주인을 닮아 더욱 기민하고 용맹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겨울의 가장 추운 고비를 넘기며 연화와 백구의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소박맞은 과부라는 꼬리표와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도 그녀는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백구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낡은 보따리 하나와 백구 한 마리뿐이었지만 그녀는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몸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더 큰 폭풍우를 예고하며 어두운 산속 오두막의 밤을 깊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앞날에 어떤 시련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시린 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마을의 지붕들을 하얗게 덮을 즈음 산속 오두막의 연화는 백구와 함께 더욱 깊어지는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마당에 눈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마을 아래에서 시작된 불온한 소문들은 눈덩이처럼 커져 산 중턱까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연화가 빈손으로 쫓겨난 뒤에도 산속에서 기운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명히 형님이 남겨둔 금괴나 값비싼 폐물을 몰래 숨겨두었을 것이라는 허황된 확신에 사로잡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탐욕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동네 장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을 붙들고 연화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그녀를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편네가 보통 영악한 게 아닙니다, 형님이. 평생 모은 재산이 어디로 갔겠소. 분명히 저 산속 구멍에 숨겨두고는 백구라는 짐승을 시켜 지키게 하고 있을 것이오. 시동생의 교활한 말에 귀가 얇은 몇몇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정직한 삶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점차 연화가 기르는 백구가 산신령의 기운을 받은 영물이 아니라 사람을 홀리는 요물일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마을 전체로 번져나가며 평화롭던 분위기를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빨래터에 모여 앉아 연화의 이야기를 화제로 삼으며 서로의 불안감을 부추겼고, 연화가 가끔 마을 근처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마치 역병이라도 피하듯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 과부 곁에는 항상 그 하얀 개가 붙어 있는데 그 눈빛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정말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이들도 맞장구를 치며 연화의 오두막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근거 없는 미움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연화는 자신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산길을 내려갔다 올라오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루는 연화가 산에서 캔 귀한 약초를 장터에 내다 팔기 위해 조심스럽게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백구는 평소처럼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걸었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마을 아이들조차 그녀를 보자마자 도망을 치거나 돌을 던지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기 도둑질한 과부가 온다. 저 개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개라고 했어. 아이들의 철없는 외침에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슬픔을 느끼고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아이들을 위협하려 했으나 연화가 부드럽게 백구의 목덜미를 잡으며 진정시키자 이내 고개를 숙이고 순종했습니다. 장터의 상인들 또한 연화의 물건을 받아주지 않으려 했고, 그녀가 다가가면 손사래를 치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동생이 이미 장터 곳곳을 돌아다니며 연화가 파는 약초는 독이 든 산나물이라며 거짓 정보를 퍼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하루 종일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장터를 헤맸지만 단 한 푼의 돈도 벌지 못한 채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길가에 핀 마른 풀꽃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가 저 풀꽃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고, 백구는 그런 그녀의 신발등을 핥아주며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자신만은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기로 이름난 김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시동생의 탐욕과 마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연화가 겪고 있는 억울한 시련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 무렵 연화가 산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몰래 서 있다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잠시 이리 좀 와보거라.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김 할머니의 부름에 연화는 깜짝 놀라 주위를 살피며 다가갔고, 할머니는 그녀의 손에 따뜻하게 찐 감자, 몇 알과 작은 주머니 하나를 쥐어주며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연화에게 경고를 전했습니다. 지금 내 시동생이 눈에 불을 켜고 내 뒤를 쫓고 있단다. 그놈은 네가 형님의 재산을 숨겼다고 굳게 믿고 있어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놈이야. 무엇보다
네 그림자를 조심하거라. 그림자가 너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놈의 아기가 언제 내 발목을 잡을지 모르니 말이란다. 할머니의 말씀에 연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영리함을 믿어보라고 덧붙이며 서둘러 마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할머니가 주신 감자를 품에 안고 서둘러 오두막으로 향했지만 뒤쪽 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 불안이 만들어낸 환청일까?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백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할머님이 그림자를 조심하라고 하셨어. 이제부터는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해.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숲속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이미 시동생이 보낸 감시자가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고 주인을 안심시키려는 듯 그녀의 옷자락을 살짝 물어당기며 안전한 길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 근처에서는 정체 모를 그림자들이 어른거렸고 백구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문 앞을 지켰습니다. 시동생은 직접 산으로 올라와 연화가 잠든 틈을 타 오두막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백구가 날카롭게 지저대며 접근을 막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길, 저 빌어먹을 개놈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군. 시동생은 어둠 속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연화가 백구를 시켜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금괴를 묻어두었을 것이라 상상하며 백구를 먼저 처리해야만 재산을 차지할 수 있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오두막 마당에서 낯선 발자국과 함께 찢어진 옷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시동생이 입고 다니던 두루마기의 천 조각이었고 연화는 시동생이 어젯밤 이곳까지 왔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굳게 걸어 잠갔지만 산속의 낡은 오두막은 침입자를 막아내기에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백구는 그 천조각의 냄새를 맡더니 산 위쪽을 향해 길게 하울링을 했습니다. 마치 저 멀리 있는 남편의 영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고 다가올 운명에 맞서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리기도 하여 연화의 마음은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연화의 백구가 밤마다 산짐승처럼 울부짖는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겨 산을 오르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을의 장정들을 모아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저 과부가 키우는 개가 밤마다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저 짐승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저 개를 잡아 없애고 그 과부도 마을 밖으로 멀리 쫓아내야 합니다. 시동생의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간 마을 장정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챙기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진실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저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을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는 백구를 데리고 더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도망치면 정말로 죄를 지은 도둑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떳떳하게 맞서야 해. 백구야, 너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보자. 연화는 백구의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결연한 의지를 느꼈는지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비록 인간들은 자신들을 미워하고 쫓아내려 하지만 이 가엾은 짐승은 끝까지 주인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듯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가을 깨서 물을 깃고 있을 때 시동생의 아내가 거만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형님,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마을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올라와서 저 개를 잡아먹겠다고 난리인데.
차라리 형님이 가지고 계신 금괴를 내놓고 조용히 떠나시는 게 어때요? 동서의 뻔뻔한 요구에 연화는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금괴 같은 건 본 적도 없고 가진 건 이 백구 하나뿐입니다. 제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연화의 단호한 말에 동서는 비웃음을 흘리며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연화는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백구는 동서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지켜보며 흙을 파헤쳤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연화가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동서가 실수로 흘리고 간 작은 놀이가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셨던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시동생 부부가 그녀를 내쫓을 때 몰래 빼돌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동서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지? 연화는 분노와 배신감에 손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 그녀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물건까지 훔쳐갔던 것입니다. 백구는 마치 이 증거를 잘 간직하라는 듯 코로 연화의 손을 밀어 올리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연화는 놀이개를 품에 꼭 안고 시동생 부부의 악행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마을로 내려갔다가는 성난 장정들에게 백구가 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오두막 주변에는 더욱 짙은 어둠이 깔렸고 가끔은 누군가 지붕 위로 돌을 던지거나 창문을 흔들며 그녀를 겁주려 했습니다. 연화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백구를 꼭 끌어안고 견뎌냈습니다. 백구야,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왔으니 하늘이 꼭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듯 반복했고 백구는 낮은 숨소리를 내며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한편 김 할머니는 마을 장정들이 산으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밤늦게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얘야, 내일 아침에 장정들이 이곳으로 들이닥칠 게다. 시동생 놈이 너를 도둑으로 몰아 관계 넘기겠다고 선동했어.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할머님, 저는 정말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이 놀이개도 그들이 제게서 훔쳐간 것이에요. 연화는 할머니에게 놀이개를 보여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몸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하지만 연화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굳은 결심을 보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마.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을 테니 너는 백구와 함께 당당하게 내려와서 모든 것을 밝히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시동생의 탐욕은 깊고 강요하니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할머니는 연화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며 마을로 돌아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도움에 감사하며 밤새도록 자신이 해야 할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백구는 마치 주인의 계획을 다 이해했다는 듯이 차분하게 앉아 밤을 지새웠고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바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날이 밝자 연화는 가장 깨끗한 옷을 찾아 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빗었습니다. 비록 낡고해진 옷이었지만 그녀의 모습에서는 기품과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백구의 목줄을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고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백구야. 우리 함께 가보자. 연화의 말에 백구는 힘차게 꼬리를 흔들며 앞장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연화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고 바람조차 그녀의 용기를 응원하는 듯 온화하게 불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연화와 백구를 보고는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시동생은 미리 준비해둔 몽둥이를 손에 쥐고 연화를 위협했습니다. 이 도둑년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내려오느냐. 당장 형님이 숨겨둔 금괴를 내놓지 않으면 저 짐승과 함께 관가로 끌고 가겠다. 시동생의 고함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으나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중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재산과 추억을 훔쳐간 사람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연화의 당당한 외침의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뜨뜻밖의 전개에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동생의 아내는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우리가 너에게서 무엇을 훔쳤단 말이냐? 빈손으로 쫓겨난 주제에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해? 그러자 연화는 품 안에서 놀이개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친정어머니의 유품이자 제가 시집올 때 가져온 것입니다. 어제 동서가 산속 오두막까지 찾아와서 이것을 떨어뜨리고 갔지요. 제가 빈손으로 쫓겨날 때 분명히 당신들이 가져갔던 물건인데 어떻게 당신 주머니에 있었던 것입니까? 연화의 질문에 시동생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진실의 행방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시동생 부부 앞으로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백구의 매서운 눈빛에 겁을 먹은 시동생은 몽둥이를 휘두르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 참아 행동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나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게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연화가 거짓말을 하겠나? 아니면 재산에 눈이 멀어 형수를 내쫓은 자들이 거짓말을 하겠나? 진실은 이미 저 놀이개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할머니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생 부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건 원래 우리 집안 물건이었어. 저 여자가 훔쳐간 걸 우리가 되찾아온 것뿐이란 말이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시동생의 얼굴은 이제 수치심과 공포로 일그러졌고 그의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고 그동안 연화와 백구를 오해하고 핍박했던 자신들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조용히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갈등의 불꽃은 이제 진실의 파도 앞에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는 것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백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마을 광장을 가로질러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 어린 눈총을 받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연화와 백구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었지만 오늘 그녀가 보여준 용기는 마을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큰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반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어두웠던 상월마을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의 소동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지만 연화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시동생 부부의 악행이 일부 드러나긴 했으나 그들의 탐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백구의 행동이 유난히 평소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연화의 곁에서 얌전히 잠을 자는 대신 자꾸만 오두막 뒤편 숲길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연화는 백구가 혹시 산짐승의 냄새를 맡은 것인가 걱정되어 문을 꼭 닫았으나 백구는 문틈을 긁으며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고 그 모습이 무언가 긴박한 사연을 전하려는 듯 간절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결국 백구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낡은 호롱불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둑한 밤이었지만 백구는 길을 훤히 아는 듯 망설임 없이 산비탈을 올라갔습니다. 연화는 숨을 헐떡이며 백구의 뒤를 따랐고 도착한 곳은 남편이 살아생전 자주 들러 명상을 하던 커다란 바위 아래였습니다. 백구는 그 바위 밑동을 앞발로 파헤치기 시작했고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백구가 파헤친 흙더미 사이로 낡은 함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연화의 심장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남편이 아끼던 물건이었으나 집을 떠나올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함 안에는 금은 보화 대신 남편의 필체가 선명한 서신, 한 통과 낡은 장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쳐 읽어 내려가자 그 안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병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동생의 탐욕스러운 성품을 걱정해 왔으며 만약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연화가 부당하게 쫓겨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이 오두막과 주변 땅의 문서를 미리 이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장부에는 시동생이 형님 몰래 집안의 재산을 빼돌려 노름으로 탕진한 기록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깊은 배려와 시동생의 추악한 이면을 동시에 확인하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쪽 덤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험악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연화의 뒤를 몰래 밟았던 시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들고 있는 함을 보자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고약한 계집애가 결국 보물을 찾아냈구나. 형님이 내게 줄 재산을 거기 숨겨두었을 줄이야. 당장 그 함을 내놓지 않으면 오늘 밤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시동생은 몽둥이를 치켜들며 연화에게 달려들었고 연화는 함을 가슴에 꼭 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벼락같이 달려들어 시동생의 옷자락을 물어뜯으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백구의 매서운 기세에 놀란 시동생은 엉거주춤 발을 멈추고는 독이 오른 눈으로 백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련님, 여기 보물 같은 건 없어요. 이건 형님이 도련님의 허물을 기록해둔 장부와 저를 위해 남기신 땅 문서뿐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돌아가세요. 하지만 시동생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형님이 너에게만 땅을 줄 리가 없다. 그 장부도 분명 재산을 숨겨둔 지도일 테니 어서 내놓으란 말이다. 그는 백구의 머리를 몽둥이로 내려치려 했고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백구를 보호하려 몸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백구는 영민하게 몸을 비틀어 타격을 피한 뒤 시동생의 다리를 세차게 물었습니다. 아, 이 짐승놈이 감히 사람을 물어 시동생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산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연화는 숨을 헐떡이며 백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백구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굴러떨어진 시동생이 있는 곳을 향해 계속해서 날카롭게 지저댔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남긴 소중한 함을 챙겨 서둘러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장부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부 속에는 시동생이 얼마나 오랫동안 형님을 속여왔는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거짓을 일삼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이 증거들을 가지고 시동생의 실체를 만천에 밝혀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시동생이 산에서 굴러 크게 다쳤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시동생은 자신의 아내에게 연화가 백구를 시켜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그의 아내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요물이 결국 우리 집 남편을 해쳤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 여자를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관가의 고발에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분노한 시동생 아내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동요하기 시작했고 몇몇 장정들은 연화의 오두막을 향해 몽둥이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산을 내려오는 그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마당에 서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들이닥치자 연화는 침착하게 남편의 함을 열어 장부와 서신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백구를 시켜 사람을 해쳤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제 시동생이 밤중에 저를 해치려다 스스로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입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맑고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을의 최고 어른인 김 할머니가 다시 등장하여 연화의 곁에 섰습니다. 자, 다들 조용히 하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보게나. 무작정 매를 들기 전에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나. 김 할머니는 연화로부터 장부를 건네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안색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두워졌고 주변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내용입니까? 한 장정이 참지 못하고 묻자 할머니는 장부를 높이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부에는 자네들이 그동안 시동생 놈에게 사기를 당해 빼앗긴 논밭과 곡식의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네. 자네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해 넘겼다던 그 땅도 사실은 시동생이 문서를 위조해서 가로챈 것이었어. 할머니의 선언의 마당은 순식간에 술렁거림을 넘어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장부를 돌려가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이 여기 있네. 작년 가을에 세금으로 냈던 쌀이 왜 시동생 개인 창고로 들어간 거지? 여기저기서 울화통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시동생 아내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다 담벼락에 부딪혔습니다. 이건 다 조작된 거야. 저 과부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가짜로 쓴 거라고 하지만 남편의 필체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정갈한 선비의 글씨였고 그 정교한 기록을 연화가 만들어냈을 리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의 탐욕이 드디어 마을 전체의 공적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백구는 주인을 음해하던 자들이 궁지에 몰리는 것을 보며 늠름하게 가슴을 펴고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제야 남편이 왜 이 모든 것을 숨겨두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죽은 뒤에야 비로소 진실이 밝혀져야 시동생이 더 이상 마을에서 악행을 저지르지 못할 것임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연화에 대한 미움에서 시동생 부부에 대한 분노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저런 인간들 말만 믿고 죄 없는 과부와 영리한 백구를 핍박했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오. 장정들은 몽둥이를 바닥에 던지며 고개를 숙였고 연화에게 사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 부부는 끝까지 발뺌을 하며 관가로 가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냐 잘됐다. 관가에 가서 누가 진짜 도둑인지 따져보자. 시동생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관가로 향하려 했고 연화 역시 기꺼이 그 뒤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백구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이구나. 네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나도 진실을 지켜낼게. 백구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화답했고 마을 사람들도 증인이 되겠다며 대거 관가로 몰려갔습니다. 평화롭던 상골마을은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행렬로 들썩였습니다. 관가로 가는 길목에서도 백구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가는 도중에 장부를 빼앗아 없애버리려고 기회를 엿보았지만 백구는 시동생의 손길이 연화의 보따리에 닿기도 전에 경고의 소리를 내며 그를 제지했습니다. 시동생은 백구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더욱 냉소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개가 정말 주인보다 낙구먼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시동생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느덧 해는 중천에 떠올라 대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고 관가의 대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남겨준 문서들을 품에 안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이 종이들이 자신과 백구를 구해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백구는 관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장중하게 앉아 입구를 지키는 포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 기세가 마치 왕을 모시는 장수와 같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멈춰서서 구경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원님 앞에 선 연화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함에 담긴 사연을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연화가 내민 장부와 땅 문서를 꼼꼼히 살핀 뒤 시동생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형이 남긴 재산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형수를 모함하고 마을 사람들의 재산까지 편취했다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시동생은 원님의 호통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원님, 제가 잠깐 귀신에 홀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고 연화가 겪은 그간의 고초는 비로소 정당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연화의 정절과 백구의 의리를 높이 치하하며 빼앗긴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시댁의 모든 소유권을 연화에게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 시동생의 남은 재산을 몰수하여 보상하도록 명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원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고 백구 또한 기쁜 듯 멍멍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관가를 나서는 연화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고 그녀를 따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존경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억울한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진실의 꽃이 만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연화는 다시 그 산속 오두막을 들렀습니다. 비록 이제는 번듯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지난 몇 달간 자신과 백구에게 안식처가 되어준 그 낡은 공간이 못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두막 구석구석을 살피며 고마움을 전했고 백구도 예전에 자신이 파헤쳤던 바위 근처를 돌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리고 시련이 없었다면 백구의 깊은 의리와 마을 사람들의 진심을 알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화가 마을로 들어서자 동네 안악들이 앞다투어 나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 말만 믿고 너를 그렇게 모질게 대했다니 용서해다오. 안악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오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입니다. 연화의 넓은 마음씨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고 백구에게는 맛있는 고기 조각과 밥을 챙겨주며 영물이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차갑던 마을의 분위기는 봄눈 녹듯 따뜻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오랜만에 옛집의 안방에 앉아 조용히 등불을 켰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방 안에서 그녀는 비로소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백구는 방문 앞에서 턱을 꿰고 누워 평온하게 잠이 들었고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장부에 기록해둔 마을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김할머니와 이웃들에게 보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정한 분은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그녀는 고난 속에서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은 유난히 고요했고 하늘에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연화는 마당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백구와 함께 서방님이 물려주신 이 소중한 삶을 바르게 가꾸어 나갈게요. 부디 하늘에서도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그녀의 기도가 바람을 타고 숲속으로 퍼져나가는 듯했고 산속 오두막 근처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통과 오해의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 보답과 평화의 시간이 성큼 다가와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잠결에도 귀를 쫑긋거리며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듯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보여준 변치 않는 의리는 연화에게 인간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짐승은 배은망덕하지 않다고 말하곤 하지만 백구는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연화는 백구의 부드러운 털을 만지며 앞으로 이 아이와 함께할 날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연화와 백구의 이야기가 새로운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고 탐욕에 대한 경계와 의리에 대한 칭송이 밤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야기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연화의 삶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떡을 쪄서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이 마을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며 그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백구는 그런 주인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새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었습니다. 달빛은 연화의 집 지붕 위에 소복이 내려앉아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등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밝은 태양만이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에서의 정당한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연화의 옛집 앞으로 모여들어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며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빗자루와 걸레 혹은 따뜻한 음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백구와 함께 산속 오두막에서 짐을 정리하고 내려오며 마을 입구에서부터 자신을 방해는 이웃들의 환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정의를 보며 안도했고 그동안 시동생 부부의 눈치를 보며 연화를 외면했던 미안함을 몸소 실천으로 갚아주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연화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시동생 부부는 이미 포졸들에 의해 끌려가고 남겨진 짐더미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달려들어 시동생이 탐욕스럽게 쌓아두었던 불이한 물건들을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저희가 정말 눈이 멀어 고생만 시켰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다시 형수님이니 저희가 깨끗이 치워드리겠습니다. 장정들의 진심 어린 말에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감사를 표했고 백구는 마당 한가운데 늠름하게 앉아 집안의 기운이 다시 맑아지는 것을 지켜보는 듯 평온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 할머니는 마을 안악들을 진두지휘하며 안방과 건너방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을 반질반질하게 닦아내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시동생 부부의 탐욕스러운 흔적들이 지워질수록 연화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안악들은 연화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느냐고 위로의 말을 건넸고 어떤 이는 맛있는 떡과 식혜를 가져와 마당 한편에 자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풍경이 꿈만 같았고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가꾸었던 이 소중한 공간을 다시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관가의 명에 따라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떠나는 길목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그들의 악행을 꾸짖었으나
연화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 집안 정리에만 전념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남편의 평소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동생은 멀리 떠나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길가에는 차가운 바람 대신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고 마을의 공기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 가벼워졌습니다. 집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연화는 남편의 장부에 적힌 기록들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물건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이 억지로 뺏어간 논문서와 반문서, 그리고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곡식들이 창고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들은 원래 여러분의 것이니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 남편도 아마 이런 제 뜻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결단에 감탄하며 그녀의 고결한 성품을 칭송했고 재산을 돌려받은 이들은 연화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백구는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람들의 사이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마치 누구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지 감시하는 파수꾼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백구를 단순한 개가 아니라 영물로 대접하며 머리를 쓰다듬거나 맛있는 먹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구는 사람들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였으며 마을 아이들은 백구의 주변을 돌며 노래를 부르고 장난을 쳤습니다. 시련의 시간 동안 연화를 지켜준 백구의 충성심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그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오후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맛있는 고깃국을 끓여 온 동네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오해로 인해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따뜻한 국 한 사발과 밥 한 공기에 녹아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와 함께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고 오두막에서의 고생담을 듣던 이들은 다시 한번 연화의 인내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마을 전체는 오랜만에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시동생 부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잔치 도중에 잠시 마당 구석으로 나와 백구에게 가장 좋은 고기 조각들을 건네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백구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야. 너는 내게 개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가족이란다. 연화의 말에 백구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그녀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백구의 눈동자에는 주인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이 가득 담겨 있었고 달빛 아래 빛나는 그의 하얀 털은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백구를 껴안으며 남편이 하늘에서도 자신들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노인은 연화에게 다가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연화 자네가 보여준 용서와 인덕이 우리 마을의 부끄러운 얼룩을 닦아주었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구먼. 노인의 칭찬에 연화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모두가 도와준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할머니 또한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이 큰 집에서 백구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인정해주자 연화는 비로소 자신이 마을의 진정한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는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마당의 불씨를 정리하고 어수선했던 자리를 치우며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방 맞아 쫓겨날 때의 그 처참했던 기분과 추운 오두막에서 보낸 밤들은 이제 아련한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진실한 사람들과 백구와의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걸어 잠그며 이제 이 집에는 오직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처럼 변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은 연화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백구에게 맛있는 것을 가져다 주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화는 언제나 따뜻한 차와 정성 어린 말로 그들을 맞이했으며, 시동생 부부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어려운 아이들을 데려다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끼니를 챙기며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의미 있게 사용했습니다. 백구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연화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에는 더 이상 연화를 의심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어질고 현숙하다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백구 또한 영리한 개의 상징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타 마을 사람들이 백구를 사겠다고 큰돈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으나 연화는 그럴 때마다 단호히 거절하며 백구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연화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고, 그런 그녀의 태도는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백구와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묘소 주변은 풀이 무성했으나 연화는 정성껏 풀을 베고 묘를 돌보았습니다. 서방님 보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서방님이 남겨주신 지혜 덕분에 백구와 제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앞에 술 한 잔을 올리며 지난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백구는 묘소 옆에 얌전히 엎드려 마치 남편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소리가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들려 연화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묘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연화는 예전에 그 낡은 오두막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붕이 더 내려앉고 잡초가 우거져 있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피난처로 기억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춥고 배고픈 밤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을 향해 조용히 목례를 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조차 아름다운 역사가 될 수 있음을 그녀는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오두막 앞에서 짧게 멍하고 짖으며 주인과 함께 그곳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기로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은 더욱 풍요롭고 화목해졌습니다. 연화가 실천한 나눔과 용서의 정신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다툼이 생겨도 연화의 집에 모여 대화로 풀어나갔고 서로 돕고 사는 미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남긴 독소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신뢰와 배려라는 새로운 싹이 돋아났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변화가 백구의 의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항상 백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언제나 훈훈했으며 연화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걷히고 밝은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농사가 어려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창고를 열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곡식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는데 나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함께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연화의 말에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가뭄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백구는 가뭄으로 인해 말라가는 가을개서 새로운 물길을 찾아내는 영리함을 보여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백구는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마을은 황금빛 들판으로 변했고 대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연화의 집을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화 씨 덕분에 우리가 지난 여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곡식은 우리 마음이니 꼭 받아주세요. 연화는 사람들의 정성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 다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선행이 선행을 낳고 덕이 덕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백구는 마당 가득 쌓인 곡식 가마니 사이를 뛰어다니며 수확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고 마을은 활기가 넘쳐 흘러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연화는 매일 저녁 백구와 함께 마을 어귀를 산책하며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걷는 그들의 뒷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평화로운 풍경 중 하나로 기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참으로 복받은 사람과 짐승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소박맞은 과부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고 마을의 안주인이자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큰어른으로 다유받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을 이겨낸 승리일리의 기록이었고 백구의 의리는 그 승리를 완성해준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집 담벼락을 보수하고 장작을 넉넉히 패서 마당에 쌓아주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오두막이 아닌 따뜻한 안방에서 편안히 보내세요.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연화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작년 겨울 홀로 추위와 싸우며 눈물 짓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발치에 누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방 안은 화로의 온기로 가득 채워져 포근하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 후대에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짐승과의 교감이 인간의 삶에 어떤 위로를 주는지에 대해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글에는 원망보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고 욕심보다는 베풀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훗날 마을의 갑옷처럼 전해져 내려왔고 많은 사람이 힘들 때마다 연화의 이야기를 읽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백구의 그림도 함께 그려져 백구의 의리는 영원히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삶은 죽어서도 빛을 발한다는 진리를 그녀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평온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악인은 사라졌으며 선인은 마땅한 보상을 받아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연화와 백구의 인연은 단순한 주인과 동물의 관계를 넘어선 영혼의 동반자였으며 그들이 보여준 의리는 인간이 지니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 중 하나였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하게 잠든 산골 마을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연화의 집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침상에 누운 연화는 백구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미움이나 불안의 응어리가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구는 잠결에도 주인의 손길을 느끼는 듯 꼬리를 살짝 움직였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며 듣는 이들에게 따뜻한 안식과 깊은 잠을 선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상골 마을에도 다시금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백구와 함께 차가운 눈바람을 뚫고 산속 오두막으로 향하던 그 힘들었던 기억들은 이제 가슴 한구석에 소중한 삶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마을 입구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시냇가에서는 얼음 녹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으며 연화의 집 마당에는
매화꽃이 하얗게 피어나 은은한 향기를 온 마을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성껏 쓸고 백구의 밥그릇을 닦아주며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연화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 되었으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이웃들이 따뜻한 국을 나누어 먹으러 찾아오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백구와 뛰어놀기 위해 마당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연화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으며 시동생 부부가 남긴 상처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사랑으로 말끔히 치유되었습니다. 백구는 마당 한가운데 정갈하게 앉아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처럼 자리를 지켰고 그 늠름한 모습은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연화는 마을의 어른인 김 할머니를 정중히 초대하여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한 흰 쌀밥을 짓고 산에서 직접 캔 나물들을 향긋하게 무쳐냈으며 지난 가을 정성껏 말려두었던 생선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냈습니다. 밥상 위에는 화려한 산의 진미는 없었지만 연화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식탁이었습니다. 백구는 주인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알고는 조용히 대문 밖까지 나가 할머니를 마중하며 영리함을 다시 한번 뽐냈습니다. 김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고운 미소를 지으시고는 밥상 앞에 앉아 깊은 감동을 표하셨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다시 웃는 얼굴로 우리 곁에 있어 준이 죽은 자네. 서방님도 저 세상에서 정말 기뻐하고 있을 것이네. 할머니의 말씀에 연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이 백구와 마을 분들의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지난 겨울의 모진 추위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인간의 의리와 짐승의 충심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연화는 마당 한편에 자리를 마련하여 마을 아이들에게 직접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글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생전에 소중히 여겼던 정직과 성실, 그리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연화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백구는 아이들 곁에 누워 조용히 낮잠을 청하며 평온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와 연화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마을에 다시금 복이 찾아왔음을 실감하곤 했습니다. 오후가 깊어지자 연화는 백구와 함께 마을 한 바퀴를 돌며 형편이 어려운 집들을 찾아가 작은 보탬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홀로 사시는 노인들에게는 따뜻한 옷을 선물하고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간식을 챙겨 주었습니다. 백구는 연화의 바구니를 입에 물고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사람들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나눔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연화를 소박맞은 과부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모두가 그녀를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우했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연화의 마당으로 모여들어 저녁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전과 떡, 그리고 술을 나누며 고된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고 악사가 연주하는 흥겨운 가락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차지하고 있던 그늘진 욕심의 자리는 이제 공동체의 따뜻한 정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한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것은 바로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이 마을을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사람들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살살 흔들며 축제 분위기를 함께 즐겼습니다.
사람들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생 많았다, 영무라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백구는 그런 칭찬에 보답하듯 가벼운 울음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연화는 백구에게 가장 좋은 곡이 조각을 건네주며 너와 내가 함께 견딘 그 추운 밤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기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단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백구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주인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인연은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선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은 다시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남은 불씨를 정리하고 대문을 걸어 잠근 뒤 안방으로 들어와 호롱불을 켰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남편의 손때가 묻은 가구들과 책들로 가득했고 연화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남편과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비록 몸은 곁에 없지만 남편이 남겨준 지혜와 사랑이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음을 느꼈고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늘 하루의 소중한 일들을 일기로 남기며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화는 일기장에 백구와의 의리에 대해 적으며 진정한 친구란 고난의 시기에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시련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백구는 주인이 글을 쓰는 동안 발치에 누워 편안하게 숨을 몰아쉬었고 그 규칙적인 숨소리는 연화에게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노라고 조용히 고백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산골의 밤은 유난히도 깊고 아늑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연화는 호롱불을 끄고 이불을 펴며 백구에게도 푹 자거라. 백구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다정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부름에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편안한 자세로 잠을 청했고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으며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내일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연화는 다시 일찍 일어나 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정직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백구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산길을 동행하고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며 변함없는 의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옛날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후대에 전해질 것입니다. 욕심은 결국 파멸을 부르고 진실한 마음과 의리는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는 이 작은 상월 마을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며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과 평안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연화와 백구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동행은 비단 옛날 이야기 속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화는 인내와 용서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고 백구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길을 함께 했습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깊어가는 밤의 고요함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비춰주는 달빛처럼 연화의 삶은 마을의 등불이 되었고 백구의 의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연화의 집 안방처럼 포근한 잠자리에 들어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연화와 백구처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도 그들의 이야기처럼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가며 이야기를 끝맺음하려 합니다. 숲속에 새들도 잠들고 시냇물 소리마저 숨을 죽인 이 깊은 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연화의 그 고운 심성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백구의 든든한 등처럼 여러분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음을 믿으며 걱정 없는 단잠에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의리를 지키는 이가 승리한다는 이 당연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온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추운 겨울날의 난로처럼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평화로운 어둠 속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연화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절을 올린 뒤 깊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근심을 잊은 듯한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고 백구는 문 앞에서 늠름하게 자리를 지키며 밤을 맞이했습니다. 상월 마을의 밤은 그렇게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채 깊어갔으며 하늘의 별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연화의 평화로운 집, 마당을 거니는 상상을 하며 깊고 깊은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는 연화와 백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이 연화처럼 굳센 의지를 가지고 백구처럼 변치 않는 마음을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나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또한 한편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밤의 끝에서 조용히 작별 인사를 구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은 숨을 내쉬며 이제 모든 생각을 비우고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은 이제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리고 방 안의 공기는 안락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걱정까지도 연화의 웃음소리에 씻겨 내려가길 바랍니다. 백구의 따뜻한 털을 만지는 듯한 포근함이 여러분의 전신을 감싸 안고 깊은 잠의 바다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평화만을 느끼며 고요한 밤의 품속에서 가장 달콤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연화의 봄날처럼 따뜻하고 백구의 눈망울처럼 맑기를 기원하며 이제 정말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시작된 연화와 백구의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은 이제 마을의 가장 큰 집에서 평화로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고난은 지나갔고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힘든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고 꽃피는 봄날이 올 것임을 믿으십시오. 연화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밤 그 행복의 씨앗이 여러분의 꿈속에 심어지기를 바라며 평온한 마음으로 잠의 세계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달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마을은 조용히 숨쉬며 여러분의 단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연화와 백구는 이제 그들의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고 그들의 의리는 역사 속에 남아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들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이제는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깊은 수면의 나락으로 떨어지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연화의 마당에 핀 매화꽃처럼 상쾌하고 밝은 기분으로 새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고마운 사람아. 이제 편안히 잠드세요. 연화의 집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다 사라지고 마을은 이제 완벽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산신령님도 연화의 정성에 감복하여
이 마을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며 백구의 후손들도 대를 이어 마을의 영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빌며 이 밤의 끝자락에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의로운 길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믿음을 품에 안고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의 숲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얻고 내일을 위한 힘을 충전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화와 백구가 전해준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어둠은 여러분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연화의 미소와 백구의 꼬리짓을 떠올리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드십시오. 여러분의 꿈길이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은하수처럼 찬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눈부신 태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세상은 온전히 잠의 나라로 귀속되었습니다. 연화와 백구도 이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시간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슴속에 따뜻한 사랑 하나를 품고 이제는 정말 모든 긴장을 풀고 무중력의 상태처럼 가볍게 잠의 세계로 떠나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평온한 밤, 아름다운 꿈, 그리고 깊은 안식이 함께하기를 빌며 여기서 모든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축복합니다.